국내 최초 로봇 산업 연계형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죠. 마산 로봇랜드가 사업 시장 10년 만에 이달에 드디어 대중에게 공개되나 했습니다만 개장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원래는 지난 4월 열려던 것을 7월로 미뤘다가 이번에 다시 9월 초로 또 늦춘 건데요. 이 마산 로봇랜드의 거듭된 개장 연기, 이유가 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감시 리스트는 마산 로봇랜드,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이번 감시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현안 감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네, 노창섭 창원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어떤 때보다 이제 좀 칼을 갈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이제 양치기 소년 아시죠? 네, 늑대다 네. 하는데 결국 거짓말로 돌통이 나서 실제 양을 잃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화 속에 로봇랜드를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장한다 하면서 맞아요. 결국 9월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감시하면서 양치기 소년 좀 호되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먼저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뭐야? 어디에 생겨? 놀이공원이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경남 로봇랜드 재단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뭐 기사는 많이 났습니다만 이 사업의 정식 목표와 명칭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경남 마산 로봇랜드는 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로봇을 주제로 하는 산업 연계형 테마파크로 로봇 R&D 센터, 컨벤션 센터, 로봇 전시 체험 시설, 로봇 테마파크 숙박 시설 등을 주요 시설로 하는 세계 최초의 로봇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도 정확하게 개념이 잘 안 오시죠? 저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단어에 좀 그렇죠. 배워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마산을 로봇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이제 야심찬 포부로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 이게 2007년에 시작됐습니다. 2007년에 정부에서 오래됐어요. 공모를 해서 네. 당시에 14개 지자체가 이제 참여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 마산이 2009년에 이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산이 낙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울트라 건설이라는 컨소시엄 회사가 여기 이제 민간 사업자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간에 부도가 났죠. 2014년경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지금 대우 컨소시엄이 지금 공사를 쭉 이어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규모로 보면 마산 하포구 구사면 일대에 125만 제곱미터 부지에 평수로 하면 48만 평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부지죠. 네. 이 부지에 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시비가 1,100억, 그리고 민자 사업자가 4,340억, 총 7,0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여가지고 공공 부문으로는 로봇 연구개발센터, 컨벤션 센터, 로봇 전시 체험 시설이 들어서고 민간 부문에는 이제 테마파크하고 숙박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요. 4월에 개장하겠다고 했다가 7월에 개장하기로 했다가 이제 아예 9월로 또 미뤄진 건데 이유가 뭔가요? 이 경남 마산 로봇랜드는 2007년도 시작해서 2009년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진행됐는데 몇 차례가 당초 계획보다 맞아요. 연기됐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에 보면 2014년 울트라 건설 부도가 결정적으로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새롭게 경상남도 하고 창원시 협약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공사도 당초에 2018년 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1년을 좀 연기된 거고요. 그 개장 시기도 4월 30일, 7월, 9월도 어찌될지 이 사업이 이제 쉽게 말하면 로봇랜드 안에 1단계, 2단계 사업은 7천억이지만 국도 5선이 마산에서 거제도까지 가는 공사입니다. 특히 원전 IC에서 그다음에 하포구까지 하는 구간이 이게 공사비가 한 3,200억 들어갑니다. 진입도로 공사. 그래 보면 어떻게 보면 1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 절반 이상이 국비, 도비, 시비거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저는 참 상당히 정부든 지자체든 계획적으로 또 민자든 해야 되는데 계속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 거짓말만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인 것 같고요. 기반 시설 중에 이제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사람이 1년 150만 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는 갖추어졌습니다만은 하수관거가 지금 진행률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8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사람이 오면 화장실 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구산만 앞바다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덕동까지 연결하는 하수관로 공사가 완공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 민자나 재단은 발표를 한 것이죠. 이런 부분이고요. 앞에 지적한 대로 국도 5선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완공 기반 시설이 완공됐다 하더라도 안전 점검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공기나 기간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이게 사업 기간도 상당히 오래되기도 했지만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쭉 돌이켜보면 이 사업이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왜 7월에 개장한다 놓고 9월에 개장해요가 아니라 야 그래도 개장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뉴스하면서 쭉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서. 네. 네, 개장될 거고 이제 이왕 개장하면은 네, 로봇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산, 창원, 경남을 이제 먹여 살리는 새로운 미래 산업을 만들어야겠죠. 저는 로봇이란 주제는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잡았는데 문제는 장기적인 산업 비전, 로봇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경남도라든가 창원시라든가 또는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전이 있었느냐, 난 참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았을 거고요. 벌써 10여 년이 지난 사업입니다, 이게. 그 사이에 우리가 로봇랜드라고 했으니까 그럼 로봇의 메카를 만들어야죠. 로봇 연구원도 가져오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 대구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 지난 봄에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대구가 로봇 산업의 메카라고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럼 뭐 했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실세 도지사도 있고 실세 시장님도 계시고 또 다선 국회의원도 많으신데 그렇게 로봇랜드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창원 마산에 로봇랜드로 키우겠다.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고 정부가 처음에 단언했는데 그 사이에 뭘 했길래 이게 지금 대구로 로봇의 중심은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문제는 로봇랜드 자체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매력적인 곳인데 로봇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시설이라든가 또는 그 기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이게 더 큰 관건인데 이게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경남 마산 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위주의 사업이 아닙니다. 또 로봇 전시관이 아니고 핵심은 로봇 연구단지나 컨벤션 시설을 통한 경남의 제조 로봇 산업과 연계된 로봇 산업의 발전이고 로봇 비즈니스 벨트를 확장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R&D 센터가 26개 기관과 기업체를 유치하게 돼 있는데 11개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한 50명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몇백 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따지실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영도 교수님 말씀하신 현재 실세 지사님하고 실세 시장님이 아니고 이걸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따져보니까 2014년도 울트라 건설 부도위에 대구 건설 컨소시엄과 협약하는 과정에 네. 홍준표 지사님하고 안상수 시장님 사사건건 대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봇 재단이 지분이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힘 있는 홍준표 지사님께서 로봇랜드 재단은 로봇 단지 건설만 하고 로봇 산업과 연관 R&D 센터라든지 로봇 정책, 로봇 비즈니스 벨트와 관련 정책은 TP, 테크노파크로 이전했었어요. 이원화됐죠. 네. 경상남도가 여기 1,000억이나 됩니다. 그 시기에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구는 한국로봇진흥원을 유치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구 경북 카시트 있지 않습니까? 기술원까지 유치하고 이래가지고 상당 160개 업체로 대구 강자체는 밀고 나갔는데 경남하고 창원은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이 정책을 가지고 이런 혼란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전임 시장과 전임 지사의 책임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사를 물려받았으니까 실력 있는 지사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선하지 못하더라고. 좀 저지했어야 됐나요? 수소 플러스 로봇랜드 이렇게 갔었어야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어디에 물어야 될까요? 지금 저는 더 올라가서 처음부터 예견된 일인데 우리 이제 요즘 초이 우스갯소리로 경상남도에 3대 폭탄이 있다고 그러는데 해양 신도시 네. 매립한 거, 그다음에 로봇랜드 그리고 김해 신공항이 이제 세 개 폭탄 어떤 식으로 터져도 문제가 되는. 근데 이제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입지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R&D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시설이 아니고 R&D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연구소, 학교가 가까운 데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입지가 일단 잘못된 거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 타워가 상당히 오랫동안 부재했었다는 거. 지금이라도 좀 더 강력한 어떤 컨트롤 타워.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부재도 좀 일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개장은 좀 늦춰져도 이미 늦은 거
된다고 보고 하나 뭐 A씨를 들어보면 전략을 재편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R&D보다 비중이 상당히 놀이시설 이런 걸로 늘어났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타필드 같은 것을 그곳에 복합 시설로 해도 심해져 구삼면에요? 있었거든요. 예. 오, 새로. 아니, 이게 좀 신선한 꿈 같은 발상이네요. 이야기지만 아, 예, 예. 그러면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죠. 아, 로봇랜드도 즐기고 스타필드도 가고. 네. 특히나 지금 이 사업부지 옆에 그 구산 해양 관광단지가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만 지금 숙박시설이 600실 넘게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봇랜드 2단계 사업에서 지금 조성될 숙박시설하고 합치면 숙박시설만 그 바닷가에 1,000실이 넘게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로봇 산업의 메카 내지는 R&D의 핵심 시설이라고 볼지 그냥 숙박시설과 리조트와 테마파크가 있는 관광단지라고 볼지 이거는 뭐 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로봇랜드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놀이공원으로 전락했다라는 비판하고 또 입주 기업은 턱없이 부족해서 R&D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봇랜드 1단계 사업으로 이제 그 책정된 예산으로 보면 R&D 센터랑 컨벤션 센터 이런 게 상당히 국비, 지방비가 들어간 이제 근본 원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개장을 앞두고 있는 거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 놀이공원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 연구단지 안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할 기업은 지금 너무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7월 2일 현재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이나 단체가 11개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1개 업체도 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상주하고 연구를 할 연구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사실 제대로 들여다보면 되게 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네.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R&D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관광시설로 뭐 우리가 전락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관광시설로 이게 뭐 흥행이라도 성공을 하려면 이 2단계 사업인 호텔 리조트도 제대로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자 선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성이 없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놀이공원이나 관광시설로 전락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략을 제대로 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 놀이공원이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R&D 입주 기업이 없다 보니까 뉴스 자료화면에는 계속 놀이동산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사실 경남 지역에서 R&D가 뭐가 중요해? 그 애 있는 엄마들께서는 와, 우린 그래도 엄청 대규모 놀이공원이 생겨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뭐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들어간 국가 예산 그리고 근 10년 동안은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과연 그렇게 노력을 들인 게 한강 이남에 이렇게 큰 놀이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국비와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했겠느냐고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핀트가 좀 달랐다고 그렇죠. 보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 모양만 로봇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뭐 대부분 들어가면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뭐 가상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우리가 흔히 지금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놀이동산이랑 과연 차별점이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특히나 교통도 불편한 수도권이나 먼 지역에서는 접근하기도 어려운 이곳이 과연 놀이동산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랜드마크 강박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자체장들이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죠. 이건 지금 연구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랜드마크처럼 됐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스페인 빌바오고 그 빌바오에 가면 엄청 예쁜 건물이 있어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제일 많이 가는 곳인데 그것만 딸랑 보고 오는 거죠. 근데 빌바오 구겐하임 그 빌바오라는 동네는 그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재단 만들고 다시 개발 공사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상하수도, 도로, 그다음에 가로등, SOC 시설들, 그다음에 공원, 녹지 이렇게 해서 보행자 천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비싼 랜드마크를 놔도 성공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순서를 거꾸로 해놓으니까 너무 힘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최근에 제가 이게 뭐 신문에 지난 요번 주에 보면은 이게 우려했던 보면은 이게 예. 그 로봇 테마파크 입구에 로봇입니다. 이게 몇 년도식 로봇 같습니다. 로봇 태권브이 같은 느낌인데 83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더 엔드 게임이라고 디즈니전스에서 제작한 겁니다. 그게 아이언맨이라든지 앤트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 같은 이런 신식 로봇들이 뭐 등장해서 애들 청소년들 막 흥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차라리 로봇 태권브이나 아톰도 아니고 애매한 로봇입니다. 현재 트렌드하고 안 맞는 거죠. 제가 오늘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민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계속 이게 개장도 연기되는 부분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거든요. 네. 이 컨소시엄이 테마파크에 8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랜드가 운영을 하는데 여기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은행 돈을 빌려서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해야 이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으로 이자도 갚고 은행 빚을 갚으니까 그런데 기반 시설은 안전이 안 된 상태에서 개장할 때 사고 난 책임은 행정이 져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가 계속 돈만 생각한다는 거고요. 콘텐츠 같은 이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돈을 좀 투자하면 최신식 로봇을 할 수 있는데 옛날에 돈 비용 문제 때문에 기존의 아이템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짠 거예요. 민자 사업자가 경제적 논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봇랜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민자를 감독할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나눌수록 좀 속상하네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글쎄요 섣부른 결론인가라는 우려도 되긴 하지만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 입지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무 외졌다.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인데요. 애초에 그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위치 선정이었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그때는 그럼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핵심 도시 대안으로 마산에 했는데 그러면 그 위치가 구마산시이다 보니까 개발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애매했던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통합창원시가 내가 마산권, 진해권, 창원권이 통합이 됐지만 그 당시는 마산만 보다 보니까 외곽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가까운 곳에 진북산업단지라든지 창원 산단을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도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연구단지라는 것이 박사님, 석사님, 외국에 유학하신 분들이 네. 오셔서 연구하시는 거예요. 첨단 로봇을 주제로. 그러려면 그 가족도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거, 환경, 그다음에 문화, 교육 이런 것이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연구단에 쓴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연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전략을 잘 짠 이유가 대구는 바로 대도시 옆에 KTX라든지 여러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창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KTX 정편한다든지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접근성의 문제가 이제 국도 5선만 매달려 있는데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됐으니까 네. 구산면과 마산 의시장 그리고 진해 속천항을 바로 잇는 좀 우리 셔틀 보트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럼 도로를 만들지 않고도 기왕에 투입해서 관광객이 오가기 좋고 또 굉장히 좋은 천혜의 환경을 또 누릴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멋진 해협입니다. 마산만 이것도 보면은. 그럼 교수님 저희 이 마산 로봇랜드가 좀 본받을 만한 벤치마킹할 만한 뭐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사실은 세계 최초의 로봇 테마 파크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요? 세계 최초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세계적 로봇 기업들로부터요 이 투자를 받거나 로봇랜드가 있으니까 로봇이라는 연관성이 있고 여기에 한국 정부라든가 또 이 지역에 지방 정부가 관심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보니까 100만 도시고 대학들도 있고 또 여기에 뭐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공장들도 있고 하다는 그런 입지를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알려진 세계 최초의 로봇 주제의 파크라는 이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능해야 되고요. 앞으로 로봇은요. 지금 우리 산업용 로봇이었지만 일본의 소니사가 옛날에 워크맨이라는 걸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혹시? 로봇계 아이보로 유명합니다. 아이보. 이 아이보라는 걸 가지고 이게 이제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이 네. 이 개를 놉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 이 아이보는 뭘 겨냥하냐 그러면요.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11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65%가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포구가 고령 인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AI 스피커 같은 걸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노래 한 곡 들려줘. 내일 날씨 어때? 네. 이렇게 하듯이 이제 로봇 산업이 굉장히 새로운 테마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구 쪽은 뭐 산업용으로 가라 그러고 우리는 이런 휴메노이드, AI, 다음 노인을 돌보는 또 어린이를 돌보는 그리고 앞으로는요 한 가구에 한 로봇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벌써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로보캅이 등장했습니다. 페트롤카가 로봇이에요. 인천공항에 가보시면은 로봇 안내원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백화점도 이미 있고. 그래서 로봇 산업은 참으로 무궁무진하고 특히 인간을 닮은 인간을 돌보는 로봇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미 세계적으로도 약간 호기심들이 있어요. 세계 최초의 로봇 테마파크. 네. 이걸 좀 해서 새로운 산업의 미래 산업의 어떤 원천으로 좀 살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분들도 마무리 말씀으로 이 로봇랜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조언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자체장이 유권자가 관광객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열심히 해요. 고성 엑스포처럼 자기 집처럼 시민들이 다 나서서 그 엑스포를 운영하고 했잖아요. 그분들을 편하고 쾌적하게 먼저 그 기간 산업을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이 관광객이지 관광 하면 안 되고 공무원 연수 갈 때도 껍데기만 보고 오지 말고 그 진짜 가가지고 속살을 좀 들여다보고 오는 앞으로 이제 운영할 때도 연수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처음 사업 계획 발표했을 때 환경단체에서 엄청 많이 반대하고 비난도 했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구사하면 이 바다가 상당한 보존 가치가 있고 이게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막 뭐 놀이시설이나 이런 걸로 개발을 해가지고 하려는 그 사업의 계획이 너무나도 목표가 모호하다. 그 목표에 비해서 차라리 이걸 보전하는 게 낫다라는 논리로 반대를 했었거든요.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훼손한 환경의 가치를 뛰어넘는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쉬움이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로봇 사진처럼 그렇게 실망시키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라는 거는 4차 산업혁명에 등장하는 미래의 산업인데 지금 그거를 접근하는 방식은 과거의 개발주의 혹은 그냥 뭐 토목으로만 또 건설업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그거 말고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을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좀 더 많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로봇 산업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현재 부재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나 창원시 로봇재단하고 해서 컨트롤 타워를 새로운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로봇 정책과 로봇 재단에 따로 놓을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국에 보니까 로봇 정책을 하는 데 자료를 보니까 11개 지자체가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포항, 울산 전국에 11개가 로봇을 주제로 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상당하게 연구단지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미래의 산업은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 17개 강력자단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인천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맨 늦게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든 테마 전시관이든 첨단 로봇을 주제로 로봇 세계 최초의 로봇 랜드입니다. 근데 로봇은 없고 통도 한 타지와 비슷한 놀이기구만 있는 이런 구조로도 안 되거든요. 청룡열차를 타도 로봇 청룡열차를 탄다든지 이렇게 주제를 해야 되는데 테마파크도 민간 사업자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새로운 변화를 줘야 이 로봇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산 로봇랜드. 우리 지역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지 또 신성장 동력이 될지는 시간을 두고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개장을 늦춘 만큼 이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합심해서 다가올 10년 또 100년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감시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3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시작했던 첫날 이들을 지지하는 한 인천 초등학생들의 응원 메시지가 화제였습니다. 조리사 선생님을 위해 저는 빵을 먹겠습니다.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불편함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절대 파업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분들의 권리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마 나 부끄러워질 어른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